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못 봤죠? 한 주간. 그러셨군요. 네, 예. 어쩐지 그 사람이 이렇게 더 잘생기셨습니까? 카메라가 안 잡잖아. 카메라가 지금 안 팀장 잡고 있어가지고. 김민수 대표님 오랜만에 봐도 여전하네. 그래도 본부장님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 바이크 머리. 그거 이게 내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는데 네. 머리 빗다 보면 많이 빠져요. 근데 그러자도 지금 머리 보존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이제 샴푸도 좋은 거 쓰시고. 그렇죠. 비싼 샴푸 쓰고. 예. 그래도 깔끔해지셔가지고. 예, 낮았지는 그때보다 낮았죠. 그때보다 훨씬 더. 그때는 약간 방랑자의 느낌. 왜 이러세요? 방랑자는 아니고. 바깥에서 이제 야인의 느낌이 나시다가 이제는 이제 완전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제 딱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얌전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안 어울리. 일부에. 안 어울리.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은 괜찮았죠? 어제는 뭐 사실 조금 그랬었는데 뭐 펠로시가 대만 온다 막 그러면서. 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좀 선방은 했는데 오늘도 조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왜 다행이에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나쁘지 않았지 않아요? 아시아 증시도 사실 일본, 홍콩만 0.45%씩 올랐고 상해는 0.7% 떨어졌고 대만도 한 0.2%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중국 증시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뭐 그렇죠. 어제 많이 빠졌는데 선방한 거죠 오늘은. 막 전투기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네. 요즘 글로벌 시장은 한국이 선도합니다. 그래요? 상승률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그런데 어제 오늘은 그런데 며칠 사이만 그런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모르겠고. 나스닥 40% 올 때 우리 10% 올라가지고. 그러면 다른 아시아 시장은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죠. 외국인이 돌아온다. 그러면 시장이 의미하는 바가 가뜩이나 거래도 없고 뭐 분위기도 그런데 외국인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 근데 뭐 사실 오늘도 거래대금 6조? 네. 7조가 안 됐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거라도. 외국인 행복합니다. 약간 외국인들이 빈집털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뭐 수급 없는 데서 그냥 자기네들 사는 것만 이렇게 쭉 끌어올려버리는. 그렇죠. 오늘 뭐 사실 올라가는 대형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 다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들? 그렇죠. 올라갔는데요?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확실히 7월달 들어서부터는 좀 외국인이 더 이상 안 팔고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4,700억, 코스닥에서 한 800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각각 0.9%, 1.37%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일단 보험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금리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국 10년물, 한국 3년물도 각각 한 5bp 어제 대비 좀 많이 올라서 메리츠화재가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DB손해보험이 6%, 뭐 흥국화재 4%, 현대해상 4%, 보험 섹터가 확실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인데요. 요즘은 사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도는 장세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섹터들은 항상 이렇게 좋더라고요. 오늘도 서비스업에서 한 1,10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콘텐츠, 뭐 영화 관련주, 뭐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 NC 같은 게임주, 엔터주, 뭐 카지노주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가 그 다음으로 올랐는데요. 뭐 크라운해태홀딩스, 우선주가 18%, 13%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대만에 대한 보복을 했는데 뭐 식음료, 과자 관련 이제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 과자주들이 뭐 반사수의 기대감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수산물도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저도 봤는데 대만이 중국에 판매하는 이제 수출 비중으로 보면 음식료는 3% 정도 된다고 하던데. 거의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없는데. 네,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고 테마성으로 봤습니다. 움직인 거잖아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님? 이런 테마주 움직일 때요? 네. 따라 잡아야 되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막, 따라 잡을. 그래도 격이 있죠. 뭐, 그렇게 이제 크라운제, 혜태제과 이런 거. 왜 허니버터칩? 그거 드세요, 요즘? 아니요. 본부장님도 안 드시죠?
과자 드십니까? 과자 잘 안 좋아하시는 그 혜태는 그 산도. 크라운 산도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맛있어요. 그거 이러세요. 원래 그게 샌드죠, 샌드. 그렇죠. 샌드의 일본식 표현이 산도. 예.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또 딸기 맛. 허니부터 집은 또 제가 좋아해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팀장님 덕분에 올랐는데. 상한가 갈만하네.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한 대만 입장 쪽에서는 되게 커요. 중국 입장 쪽에서는 별거 아닌데. 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는 그 수출 품목 중에서 그 음식물 품목 중에서 한 65%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타격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골라서 타격해요. 아주 정밀하게 얘네들이 어떤 걸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을 줄까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 중 그 이쁜 중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 쪽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는 경고했다 분명히. 그러고 나서 이런 조치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기다가 뭐 얘기도 못 하고 또 당해야 되는 저희 심정을 생각하게 되면 잘하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눈치 보고 사는 것도 또 짜증난데요. 이제 그만 봐야죠. 네. 계속 눈치만 봅니까? 그래도 군사적 보복이 아니라서 경제적 보복으로는 아직 한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군사적 보복도 한대요. 내일 이제 펠로시 지금 5시에 지금 딴 데 가 있겠네요. 5시에 출국했다고 합니다. 4일부터 사격 훈련 한답니다. 네, 근데 훈련이고 뭐 군사적인 보복까지 그러니까 본토를 때리지 못해. 대만 영토를 때리지 못하겠지만 대만 둘러가면서 이렇게 포 쏜다고 하던데. 저 사실 뭐 걱정했냐면 그 중국 그 항공기가 군용기가 들어왔었잖아요. 당공 식별 구역 들어왔었잖아요. 그 군인이 실수로 미사일 누를까봐 실수로 펠로시 회장을 저격할까봐 그러니까 실수로 미사일을 쏠까봐 지금 필리핀에 항공모함이 4대 있대요. 미국도 이제 다 들어와 있죠 지금 핵항모 4대 딱 이제.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올까봐 걱정.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딱 혹시 안전하게 도착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잘못 눌러서 그렇죠. H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그 위치 추적 서비스를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했는데 다 봤죠. 네,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시구나. 다 주식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한국 분들이 아마 그 중에 좀 다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어떤 업종들이 움직였습니까?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요. 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섬유의복, 건설, 철강 업종이 뭐 소폭 빠지면서 업종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섹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전날 이제 비둘기 성향이 좀 짙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9월 FOMC에서 50bp 인상이 합리적인 평가지만 75bp 인상도 괜찮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금리가 갑자기 좀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한국장 끝날 때 기준부터 해서 오늘 한국장 끝날 때까지 해서 한 10년물이 16bp, 미국 2년물이 한 17bp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보험주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사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은행주도 같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 정부 규제가 많이 부각이 돼서 은행주는 거의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이제 수신금리도 높아지지만 대출금리도 높아져서 장단기 금리차가 좀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금리가 금감 원장님이 무섭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돈 많이 버세요? 무섭죠. 네, 그래서 뭐 7% 이상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신금리만 올려주면 사실 은행한테는 더 부담 요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은 거의 보합세에서 움직였습니다. 보험은 규제 안 한대요? 네, 보험을 딱히 규제한다는 얘기는 보험 규제할 게 뭐 별로 없죠. 잘 모르는 민생과 관련돼서 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보험도 의외로 계약자 대출하고 많은데. 이금융권 대출이라 그래서 거기가 금리도 높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은 그냥 약간 사각지대로 놔두면은 금감 원장님이 검사님이셔서 보험을 모르실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 터지면 들어와라 이거 하시겠네요. 그럴 수 있죠. 미리미리 조심하자. 조심해야 됩니다. 알아서 조심할 거예요. 근데 김 대표님. 어제 미국장에서 채권금리 확 튀었잖아요. 오늘 우리 주식이 왜 올랐어요? 그게 이제 되게 의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금리가 올랐는데 오늘 플랫폼주, 네카오 이런 거만 급등하고요. 그렇죠. 성장주 기반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엔터주, 게임주 이런 거만 올라가거든요. 무지하게 올랐어요 지금. 네. 그걸 보고 솔직히 움직이면서 이해는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도 금리 들썩이는데 네. 어차피 지금 한국도 50bp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뒤통수 아프지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문자로 마이너스 그 대출금리 지금 6%라고 문자 왔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네네. 마지막 상품 이러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고. 신용대출 지금 6%로 올랐다고 지금 문자가 왔는데. 금리 무지하게 올라요. 근데 왜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는 애플 보다가 테슬라 보다가 우리 네카오 보니까 못 갔구나. 네카오가 싸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어차피 기관이나 다른 쪽에서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같이 산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인들 산 게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추격하는 정도만 비중 맞춰놓은 정도만 이렇게 기관들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추격해서 사기도 그렇고 네, 좀 그렇습니다. 뉘앙스는 지금 뭐 어차피 뭐 물려 있는 거, 네,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자 이런 느낌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안쪽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요 보니까 이 성장주 쪽에서도 순환매 돌면서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딱 반도체 쪽은 모르겠고 경기 민감 관련된 쪽은 일단 놔두고 그 다른 쪽은 이제 계속 움직이자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 성장주라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모든 빅테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내년도에 이익이 좀 나오는 성장이 있는 그런 쪽들은 안 빠지고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 좀 찾는 게 아닌가. 오늘 사실 뭐 2차전지도 그렇고 2차전지 뭐 성장한다 그러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적자는 아니잖아요. 성장률이 좀 줄었다 뿐이지. 그렇죠. 뭐 누가 보면 이거 뭐 한 2분기 적자난 줄 알겠어요. 주가 보면. 네. 근데 여기서 나온,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하거든요. 이제 카카오, 그 다음날 네이버. 근데 이제 가이던스는 많이 좀 낮추긴 했더라고요. 근데 뭐 동생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동생이라고 해야 돼? 자녀들? 자녀겠죠. 자녀들. 동생은 아니구나. 자녀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뭐 오늘 좀 괜찮던데요.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약간 게임 업종 전체를 하드 캐리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가 나 따라와라 이러면서. 네, 카카오 게임즈도 좀 이따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 크랩톤 이야기를 좀 하면요. 일단 1년 상장한 지 1년째가 거의 다 돼갑니다. 작년 8월 달에 두 종목 다 상장을 했는데 보호예수가 좀 해제가 될 예정이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공모가 대비 카카오뱅크가 한 20% 지금 낮은 상태이고 크랩톤은 한 50% 가까이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 사주. 네, 특히 카카오뱅크는 임직원분들이 되게 많이 청약을 하셨거든요. 1인당 평균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와, 그럼 1억이 날라간 거잖아요. 회사에 다 1억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1억이면 게다가 5억을 노빈 문서입니다. 그거 갚기 전에 못 나가니까. 와. 아직 그런 경우 없으세요? 증권사 그때 옛날에 증권사 많았죠. 그것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욱욱했는데.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 사주나. 옛날에 증권사 많았습니다. 그거. 그나마 50%는 나아요. 3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아이고야. 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렇게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는 회사는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디스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안 좋은 회사를 계속 다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떻게 하셨어요? 언제 한 투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번. 네. 결국에는 제가 갚고 나갔을 겁니다. 내 돈으로. 예. 도저히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갖고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아예 주식 자체가 감자를 당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우리 사주가요? 네, 다 감자다면 다 당하는 거지 뭐. 뭐 월급 받는 게 의미가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갚는다는 자체도 의미가 없어 그때는 진짜.
근데 갑자기 카카오뱅크 크랩손 얘기하다가 감자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연관이 있어 보여요. 완전히 딴 데로. 그래서 그래요. 지금 쌓인 게 많아요. 지금 카카오뱅크와 크랩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이제 추가로 오늘 실적 발표도 했습니다. 순이익이 570억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740억이었는데 좀 많이 미달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추가 충당금 126억 원 설정한 영향이 있어서 사실 요거를 고려해도 조금 미달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플랫폼 수익 확대 중의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고객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1917만 명. 아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걸린 숫자랑 비슷하네요. 네, 2천만 명 돌파했다고 하는데. 비교를 그렇게. 죄송합니다. 숫자가 비슷해서. 네, 6개월 만에 한 12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당연히 플랫폼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펠로시 의장 대만 도착한 거 이야기 좀 더 이어가면은 일단 중국이 대만 식품기업 한 100여 곳 수입 중단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비고르코보라는 펑리수 만드는 파인애플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대만에서 유명하죠. 항상 대만 여행 가면 사오는 대만 안 가봐가지고. 대만은 안 가보셨다고요? 네, 저는 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죄송합니다. 대만 특산품은 좀 선물 많이 받았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달콤한 차. 죄송합니다. 망고티. 뭐 그런 거.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과자 업체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속해 있고요. 뭐 라면 업체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혜태제과식품, 한성기업, 서울식품, 삼양식품, 뭐 사주시푸드, CJ시푸드 다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대만 보복한 우리나라 업체의 반사수혜로 기대할 만한 게 숫자적으로 기대할 만한 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됐잖아요. 요게 일단 국제 곡물 잘 도착은 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래서 그 과자 회사들 주가가 오늘 뛴 줄 알았었어요. 처음엔. 어제는 농심이 그래서 움직였고요. 오늘은 삼양식품 이런 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올라간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상한가 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했죠. 대화성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대만 반사 이야기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 많이 올랐잖아요. CATL이 원래 이제 북미에 공장 지으려고 하다가 요것 때문에 이제 잠정 연기했다, 보류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위 맞죠? 2위입니다. 2위 맞죠? 네, CATL 다음으로 2위죠. 그래서 약간 이제 어차피 이번 주에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안 그거 통과되면 사실 북미에 공장 없으면 장사 못하는 거거든요. 테슬라에도 납품 못하고 CATL이. 근데 공장 짓는 게 좀 연기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먼저 짓기 시작한 LG 에너지솔루션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서 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반사 이익이 나오는 데가 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료 이런 데 말고 의외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보면은 어차피 이제 대만이 믿고 버티는 대만의 방산 기업은 TSMC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건드려? 반도체 안 줘? 안 팔어. 이런 쪽이죠. 그래서 지금 북미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들어간 게 뭐 한 40%, 뭐 지금 중국으로 들어간 게 10%. 네, 그러면 니네 다 멈춘다라고 이렇게 위협하다 보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TSMC에 발주를 준 사람들은 만약에 중국이 이상한 쪽 나와서 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파운드리 이거 좀 약간 달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샘성, 예,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 근데 아직은 뭐 별 움직임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주가도 뭐 그렇게 별 대단히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근데 다행히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 침공하면 저 세워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겠죠. 계속 어차피 받아야 되고 그것도 파운드리도 좀 어떻게 보면 막 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라인 맞춰 놓고 이제 저거는 물량 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대체도 찾겠죠. 그래서 계약이 혹시나 들어와서 3세계 변화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냥 기대죠 아직까지는. 반도체도 또 영향이 좀 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의류요? 의류도 꽤 메칼롯이라는 회사. 대만 업체, OEM 업체. 그것도 큰 업체인데 혹시나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약간 또 돌아서 반사익 뭐 이런 것도 볼 수. 근데
그 메카롯이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 쪽의 OEM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생산을 못한다. 혹시나 뭐 대만에서 네.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해 주시죠. 근데 뭐 만약에 그렇게 돼도 대만에서 수출하는 게 거의 다 IT 부품들이 그렇죠. 국내 또 IT 비중이 커서 수혜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아까 LG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올랐던 것도 그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에코프로가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요. 주요한 내용이 보면 전방 수요가 좀 되게 탄탄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ASP가 메탈가 상승 영향에 10% 상승할 것이다. 3분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건 3분기에는 사실 그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좀 많이 현물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판가를 그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었던 와중인데 거의 뭐 그런 우려를 다 불식시킬 만한 그런 컨퍼런스 콜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판가를 반영하는 시기가 1분기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리튬 가격 고점 기준 판가가 아직은 덜 반영된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판매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이제 화재에 관련해서 이제 멈췄던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됐지만 3분기에는 다른 공장까지 다 풀가동돼서 판매량이 한 20% 늘 것이다. 그래서 ASP가 10% 늘고 판매량이 20% 늘어서 매출은 30% 늘어날 것이다. 1분기 매출액도 사실 80% 전분기 대비 늘어났는데 추가적으로 30%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컨센이 아직 다 반영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재로 시장이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네. 에코프로 BM 매각설이 계속 시장에서 돌던데 이게 찌라시라고 봐야죠? 회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회사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지금 예상했던 거 이제 앞으로 한 2025년 뭐 7년 여기까지 이제 증설한다는 얘기 계획을 쭉 보게 되면 들어가는 게 한 7조 들어가야 된답니다.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 만드는 회사 쪽에서 그래도 물론 그 자금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증자도 하고 한 해봐야 그래서 6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번에 증자하고 3분기면 끝난다며. 끝납니다. 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차이부를 통해서 들어온 금액이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부채 비율 올라가. 부채 비율 상당히 올라가 있죠. 네. 그러면 에코프로가 과연 이거를 에코프로 BM 자체가 이거를 할 수 있겠냐? 안 그러면은 지분 매각해야 돼요. 에코프로 안에 있는 뭐 CNG, 머터리얼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다 알짜거든요. 뭐 그렇죠. 전구체 만드는 회사들, 그 수산화틀을 만드는 회사들 이거 다 알짜인데 네. 이걸 팔고 에코프로 BM에 올인할 거냐? 아니면 그냥 진짜 매각될 거냐? 이거는 회사 측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니면 지분이라도 매각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분 매각하게 되면 분명히 또 비싸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자꾸 PF들이 찔러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네.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결론은. 좋다는 얘기네. 네. 좋은데 자금. 네. 주식 사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에코프로가 확실히 와, 영업이익 1,700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한 분기에. 근데 시총이 2조 2천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에코프로 BM이니 뭐 이런 거, HN이 이런 거보다 에코프로 지주 자체가 확 뛰었대. 네. 그렇죠. 네. 실력이.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차입금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캐펙스가 7조 이상 필요한데. 근데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얼티엄 셀즈 합작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한 3조 원 넘게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좀 크니까 에코프로 BM도 미국에 좀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매각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매각 어쩔 수 없이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 성장하는 기업으로 그거를 자금 조달을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뭐 삼자 배정도 있잖아요. 그거 다 노리고 있는 데도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SK나 LG나 가능하죠. 원재료 조달 이제 좀 하려면 그렇죠. 잘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게 하고 싶으니까 받고 싶으니까 계속 기사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1조에 6%면은 한 달에 갚으려면 어려우니까 그 생각하면은 열심히 벌어야겠는데 이 생각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대단했었던 뭐 게임 업종이나 서비스 업종이 급등했잖아요. 네, 서비스 업종도 네. 외국인이 한 1,100억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일단 게임주 먼저 보면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제일 셌죠. 한 14%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2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3분기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상승에 좀 많이 영향을 끼쳤고요. 요즘에 좀 뭐 2분기 실적이 어떻든 간에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참 주가에 그렇죠.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AMD 실적 발표한 것도 2분기 되게 잘 했는데 네. 3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이 뭐 그 추정치 대비 좀 낮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시간으로 7%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반도체 업종에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근데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로 돌아가면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매출액은 한 4% 정도 미달했는데 영업이익은 3% 정도 더 잘 나왔고요. 신작인 우마무스메 출시가 좀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세요? 하고 계세요? 설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데요? 아니 그런 거 그게 사나이한테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미소는 뭐 아리가또 이러면서 뛰어가는 이런 애들 이런 거 안 해요. 네. 의외로 근데 하시는 분도 있나? 굉장히 많았는데 하루 매출이 150억이라는데 의외가 아니죠. 제가 이게 그 우마무스메가 이제 우리 말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합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잘 알아요. 아는데 나는 하진 않아요. 잠깐만. 아니 근데 그거를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없는데 사람들이 얘기가 그 장면이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창피하다는 거야. 약간 그럴 거라고 초창기에 생각했었죠. 제가 지하철 가다가 그 우마무스메를 하는 남자분을 봤는데 그 춤추고 합창하는 장면까지 열심히 눈 빠지게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게임은 되겠다. 혹시 머리 묶은 아니야 전혀. 네. 처음에 이게 왔을 뭐라고 하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약간 우려가 있긴 했었어요. 이게 일본의 그 문화 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맞죠? 미소녀, 맞죠? 프린세스 우리 어릴 때, 그렇죠, 저희 어릴 때 프린세스 메이커. 그 약간 이제 그런 그렇죠. 느낌. 음지에서 하던 게임. 왜요? 음지에서 하던 게임 아니에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런 게임. 대놓고 엄마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약간 좀 우리는 그래도 이제 MMORPG 칼 들고 싸우고 막 이런 게 대세였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예, 그러게요. 그 150억 하루 매출 나왔다고 한 것도 근데 7월 말에 업데이트한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뭐 트래픽도 30% 늘어나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회사 측에서도 이 업데이트한 시점이 진짜 우리가 출시한 시점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해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했길래? 그건 저거예요. 그 말이 미소녀 말이 이게 이제 미소녀가 어떻게 말이에요? 게임을 게임에서 미소녀 말이죠. 말을 타요. 미소녀 말인데 이게 그 종류에 따라서 그 힘이 센 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면 전부 다 가서 그거를 사느라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사님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잘 압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물려 있거든. 물렸을 때 투자자들은 공부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럼요. 그렇죠. 뭐 많이 물린 건 아닌데 100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물리니까 공부하게 되더라고. 그래도 탈출할 기회가 나옵니다. 나오겠죠. 왜냐하면 비싸게 안 썼어요. 오딘이 드디어 공성전을 합니다. 그렇죠. 오딘도 매출이 다시 또 그러니까 보니까 매출이 좀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1위로 뭐 갔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업데이트가 이번에 많이 돼서. 요거는 다른 얘기예요. 공성전은 한국인의 그 자부심과 그렇죠. 장비빨에 대한 욕구를 확 채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리니지 따라가는 거죠. S부터 따라가는 건데 뭐 결정 잘했던 것 같고 그게 4분기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딱 이것도 돈 될 만한 데 이제 진출하지 않습니까? 대만도 오딘이 대만 간 것도 다 이제 데이터 분석해서 요 나라는 해볼 만하다. 대만도 그게 세다며. 장난 호전적이니까. 여기도 이 욕구가 그래서 만약에 그때 NC소프트가 그래서 지난번 리니지 W 같은 경우도 대만 갔죠. 딱 4개 나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글로벌 출시라고 하는데 딱 4개 나라. 그러면 근데 아마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라이온하트 게임즈에 대한 이 반응이 IPO 이제 다 통과해서 네. 이제 뭐 하반기에 이제 또 하게 되면은 또 카카오스러운 짓을 하네. 이 얘기 나올까봐. 아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다 알려진 거고 그것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떨어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떨어졌는데 그 이제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올라오게 되면 또 이 누군가 파는 세는 공매도가 또 나올까봐. 그러니까 보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지금까지 쭉 추이를 보게 되면 네. 올라오면 역시나 공매도 쭉 나옵니다. 그러긴 예. 하죠. 그래서 이거 그래도 뭐 실적 나오고 이럴 때마다 한 번씩은 탁탁 튀는 맛은 있는데. 네. 나머지 장기적인 방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졸업은 못하고 탈출을 해야 되겠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졸업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물 타야 됩니까? 지금요? 뭐 16% 오른 이날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 내 뭐 인터넷 콘텐츠 업종도 오늘 사실 별다른 호재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뭐 4%, 6%씩 많이 올랐고요. 뭐 키다리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뉴, CJ, CGV 다 같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엔터주도 사실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재밌던 이슈는 이제 블랙핑크하고 배틀그라운드하고 협업한 이 콜라보 음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요게 29일 날 공개를 했는데 조회수가 벌써 3,800만 뷰로 아까 넘었더라고요. 뭐 블랙핑크 아바타가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컨셉인데 이렇게 게임하고 뭐 엔터하고 합작하는 이런 시너지가 그래도 증명이 된 거잖아요. 3,800만 뷰면 많은 세계인들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게임 업체도 이 7월 말에 그 2차례 메타버스 콘서트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개최 당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이 미국 앱스토어 매출 순위가 41위에서 5위까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너지는 좀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셨습니까? 팀장님은? 네.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아재. 아재가 아니어도 이렇게 아재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 감성이 사라진 거지. 젊은 감성이 사라진 거지. 좀 제니 괜찮던데요, 거기서 봐도. 근데 이런 느낌이 안 오셨다고 그러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니까. 와이프의 여자는 좀 안 보이는. 저는 근데 그냥 실제 사람이 나오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게 다 가족이 점장 때문인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실제 사람은 아닌가 보죠? 네, 아바타가 게임에 아바타가 불러. 뭐 MZ 세대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배틀그라운드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그래서 느낌이 없었나 봐요. 그냥 우리 세대인 거예요. 아니 좀. 회사에서 영업 간다고 하고 가서 PC방 가서 좀 해보고 그러세요. 그렇다고 제가 안 드릴게요. 각도기 지원자한테. 이건 다 영업이다. 신문물이다. 김민수 대표님한테 노하우 좀 배우고 이렇게 농땡이 치는 거다. 어디 가면 안 걸린다. 이런 거 좀 배우고. 그렇죠. 항상 부재중 전화 이것도 해놓고. 그렇게 하셔야죠. 네. 의외인데요. 인터넷은 또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인터넷은 뭐 사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도 사실 네이버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네이버가 먼저 팍 치고 나갔고, 네. 카카오는 비리비리 하다가 장 막판에 그냥 또 막 오르더라고요. 특히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대적인 관점들, 뭐 이런 거 너무 싸 보인다. 네. 너무 많이 빠졌네. 네. 너무 빨리 빠졌죠. 거의 뭐 횡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개 한번 쭉 드는 거. 근데 보니까 오늘 그쪽에서 한때 왜 저희가 그런 거 있죠. 한 2020년도 때 뭐 비대면 온라인 뭐 언택트 이런 쪽으로 나왔던 종목들. 그렇죠? 네. 이게 보면은 그 사이에 밸류가 당연히 뭐 그때 한때는 뭐 50배, 100배 이런 쪽에서 이렇게 쭉 밀리다 보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 회사들 적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흑자 내고 있고 적어도 온라인 쪽은 계속 또 아직은 대세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가 조금씩 다 나와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뭐 NH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같은 경우도 주가만 빠졌어요, 솔직히. 네, 그럼 뭐 근데 작년도 그렇고 물론 그때 뭐 PR 40배, 뭐 50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성장은 하고 있는데 주가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13배, 14배 이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에 대한 밸류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지금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외면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거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 고민이라고요. 답을 얘기해 주시면 저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럴
때는 이런 때 안 사면 또 언제 살까 싶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싸게 살 기회가 사실 별로 없죠. 네. 또 이럴 때 안 사면 또 너무 높을 때. 그러면 올라가는 거 보고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보면 또 예전에 할 때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종목들 한때 고포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세야. 이랬던 종목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엔요. 근데 업종 내에서 좀 더 싼 것들도 있지 않나요? 같은 결제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나이스정보통신이나 이니시스 같은 것들 성장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밸류 차이가 막 2배 이상씩 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 벤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꾸준히 돈은 버는데 성장은 하는데 뭐 2% 3%씩 매년 성장한다 이거 인정을 안 해줘요. 차라리 화끈하게 성장해서 그걸 보여주다오 그러면은 그에 기반돼서 움직일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싼 거 알아요. 나이스 정보통신도 그렇고 이니시스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같은 변화라고 하더라도 다날이 먼저 움직였지 않습니까? 다날이 움직인 거는 그 메타버스 네. 이걸 날개 등을 입고 이렇게 뭐 이게 쫙 올라가는 게 한국 증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뭔가 답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뭐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보다는 그래도 성장성이 있고 대장주. 그렇죠. 그게 낫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면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로봇이었지 않습니까? 네. 로봇인데도 PR 뭐 150배 이래도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로봇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가대 그냥. 아직 안 사셨습니다. 다른 거 물려 있다가. 예. 근데 저야 뭐 항상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성장에만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그냥 뭐 무조건 성장이죠, 사실 이거는. 성장 스토리 나오면 공부하고 그냥 그쪽 비슷한 거 뭐 쫓아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네. 근데 아마 이것도 이제 보면 근데 기반이 흔들리지가 않을 게 일단 대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자금 움직일 테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준 거는 뭐 CES에서 본 기계 몇 개들. 또 정의선 회장님이시죠 이제. 네. 나오셔서 옆에 오는 그 로봇기. 강아지. 네. 이게 과연 어떻게 쓰요?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쓰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얼마야? 이거거든요. 네. 얼마인데 그럼 만약에 저게 가격이 이 정도 되고 상용화가 돼서 우리 쓸 정도로 된다 그러면 이제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갔고 뭐가 들어가서 그러면 수익이 얼만큼 날 테고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 변화가 아직 안 온 거죠. 로봇 관련주가 B2C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공장이나 공장 자동화나 이런 쪽이 아니라? 앞으로는 B2C가 더 클 겁니다. 네. 진짜 로봇 개를 데리고 다닌다고요? 산업용은 이제 클 만큼 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제 8월 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당장 그 웨어러블 로봇이 삼성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 안 좋다. 좀 그러시죠. 등산하실 때 좀 힘드시죠? 그러세요? 저는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야구하는데 내가 다 이렇게 돈이 좀 있으니까 팔 하나 구해오라고. 팔이 3개예요, 그러면? 120kg 던질 수 있는 팔 하나 구해오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골프 칠 때도 슬라이스 안 나고 칠 수 있게. 땅이 파이겠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은 정확하게는 한 24% 정도 힘이 보강된답니다. 네. 허리 힘, 그러니까 3종 세트예요. 허리. 3대 500 칠 수 있는 거. 그럼 24% 더 나가나요? 허리가?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하게 되면 또 시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애완용계 이런 것도 금방 나온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2020년도인가요? 그때 CES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공같이 생긴 거 막 쫄쫄쫄 쫓아다니는 거. 근데 개 키우는데 왜 굳이 비싸게? 이게 또 뭐 사고에 뭐 로봇개는 죽질 않잖아요. 이야, 그걸 몰랐네. 밥 달라고도 안 해요. 그래도 아니에요. 저 전기 이거 꽂아줘요. 예. 충전해 주세요.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렇구나. 컨텐츠도 오늘 좋았는데 사실 이제 우영우 신드롬 이후에 조금 주춤했어요. 네, 우영우는 뭐 시청률 계속 잘 나오고는 있는데 뭐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한 20% 빠졌는데 또 오늘 또 컨텐츠 다시 오르더라고요. 컨텐츠가 사실 뭔가 모멘텀이 있나요? 최근에 영화도 한산 개봉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고.
박스오피스 순위 보게 되면은 네. 높긴 한데 뭔가 저희 확 끌릴만한 전편이 1,700만이라서 지금 뭐 한 250만 정도 그 정도 좀 왔다 갔다 네, 250만 정도라서 네. 야 이거 1,700만 불가능하겠는데 뭐 이런. 요즘 또 드라마 중에 이종석 씨 나오는 빅마우스 혹시 이것도 시청률이 한 8%대 공중파지만 8%대 올라가면서 좀 인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우영우 비교해 보면 아니니까 네. 이게 뭔가 이게 들썩들썩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컨텐츠 쪽은 딱 그거 같습니다. 보면은 제작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뭐 히트 쳐서 뭐 우영우처럼 막 그렇게 되면은 와 진짜 실적 좋고 막 기대가 큰데 그거는 저희 주가와 관련된 쪽이고요. 제작사는 흥행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그 계약 조건 다 돼서 이렇게 납품하고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작 편수. 이것만 많은 작년보다 많느냐. 이게 가장 실적의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 좋을 겁니다. 제작 편수가 일단 높으니까요. 근데 주가는 왜? 조금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데 고개를 딱 드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우리도 많이는 아닌데 베어마켓 랠리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거의 오늘 종가가 2,400 어느 정도 되죠? 2,460 정도입니다. 그러면 2,500이 이제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까요? 자, 팀장님의 약간 올드한 스타일로. 네, 저는 좀 안 젊어 보이세요. 배그를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우리 때예요. 동년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존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사실 뭐 주도주 섹터 없이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심한 장세라서 저는 예전부터 그렇지만 뭐 항상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오른 거 차익 실현하고 여전히 싼 것들 많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얘기 못 하신대요. 그러니까 업종. 요즘에는 사실 음식료 섹터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어제죠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했던 물론 옥수수만 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해물 가격에 영향은 크진 않지만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금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대두 밀, 옥수수, 네, 뭐 팜유도 2020년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밀은 아직 21년도 수준까지 조금 더 많이 남았거든요. 좀 더 남았고.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라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판가는 이미 작년에 올렸고 올해는 뭐 못 올 수도 있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다운하는 이 사이클에 사실 주가 상승이 제일 크게 일어나거든요. 네. 예전에 2012년 정도 그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20년도 수준까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잘 돼서 만약에 곡물 가격이 잘 안정화만 된다면 음식료 섹터도 한번 더 크게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수수 가격 안정되면은 그 회사 와야 됩니다. 전분당의 매출이 거의 다 있는 회사 대상이죠. 네, 전분당, 원당 이것만 안정되면은 그러니까 그 다 옥수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상입니다. 대상? 예, 대상감입니다. 주가도? 네. 주가는 대상감. 주가는 전혀 안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라이신까지 합치게 되면 솔직히 왜 대상 라이신을 이렇게 못 알아주는 생각이 들어요. 다 CJ 제일제당만 보더라고요. 근데 가성비는 대상 것도 뛰어나거든요. 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등을 해야 된다고. 예? 1등을 해야 된다고. 대상감이에요. 대상감이다. 1등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채권 금리가 지금 계속 또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어제 채권 금리 오르면서 미국은 빠졌는데 우리는 또 그저께 빠진 게 오늘 또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일 조정받으면 어쩌나 이런 그런 걱정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봤고요. 금리 떨어질 때는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고 걱정하고 금리 올라갈 때는 또 걱정하고 걱정 인정이세요? 이게 시장이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편안한 시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또 언제 다가올 겨울이 될지 모르니까 이럴 때 열심히 벌어놔야 됩니다. 열심히 매매해서 내일도 즐거운 하루가 좀 되기를 바라면서 김민수 대표님 더 하실 말 없습니다. 예. 뭐 추천 종목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제 그런 거 아니에요.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떼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이거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제 상황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늘 자동차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하고 막 주가 막 쭉 오르고 하던데 네. 좀 이익이 괜찮은 섹터들이 좀 있잖아요. 이익이 나오는 섹터들. 그쵸. 이제 한국 타이어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뭐 실적 가지고는 아니에요. 실적은 뭐 2분기 봤을 때 여파를 안 좋게 봤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자동차 타이어든 친환경 쪽과 내연기관 쪽을 달리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새로운 타이어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꾸 타이어,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예전 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전기차는 알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타보셨죠? 이거 밟으면 확 넘어가지 않습니까? 앞에 처음에 내연기관 제가 항상 무거운 디젤 타다가 이거 밟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훨씬 빨라요. 네. 뭐 제로백 3초에 전 타요. 큰 차들도. 그러면 얼만큼 또 마모가 잘 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직접 모터가 다 하나씩 연결되다 보니까 토크라고 그러죠. 확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타이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차 잘 팔리면은 타이어 쪽들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고무 가격 떨어진다. 좋겠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 아니 왜 친환경차 타이어 이야기하다 그러면 뭐 누가 그거를 잘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타이어 업체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QE 문제겠죠.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친환경차 라인업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타이어 업체들은 계속 좋은데 이제 그러니까 원가 관련된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QE 확대 같이 가게 되면 타이어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타이어 움직이다 보니까 동아 타이어 이런 것도 오늘 살짝 움직였거든요. 네. 동아 타이어는 트럭 타이어죠. 그렇죠. 네. 트럭도 사이버 트럭도. 네. 사이버 트럭 안 나온대요. 뭐 그래도 연말에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스크 형님께서. 뭐 넥센 타이어 이런 것도 거래량이 안 돼서 그렇지. 뭐 다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셔서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두 분과는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